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저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제 삼성전자나 이번 메모리 반도체에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리스크로 꼽았거든요.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방에서 투자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7월 9일 옹달책방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채널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좋은 인사이트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 그리고 인사이트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시장 자체가 최근에 많이 좀 혼선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뭐 사실 정확히는 3월 달에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치솟고, 그 이후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압박을 받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코스닥이 유독 많이 무너졌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는 올라가긴 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간 효과로 올라간 거지, 사실 코스피 종목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5월, 6월 달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힘들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7월인데 5월, 6월 이제 힘들었는데 7월 달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제는 그 믿던 반도체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무너지고 다른 쪽으로 낙수 효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 무너지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반도체까지 같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게 이제 7월부터는 뭐 다들 아셨겠지만 국민연금 리밸런싱으로 인한 매도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겁도 뭐 이미 뭐 5월, 6월부터 많이 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전부터 이제 외국인들 뭐 보유 비중 유지해야 되는 룰 때문에 아무래도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구조적인 매도거든요. 뭐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보유 비중을 유지하는 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가가 올라가서 평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섹터가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에서 수익 실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다시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이제 그 재배치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도 이거 팔기 싫은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7월 들어서면서 그 우려대로 주가가 빠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올라간 거 생각하면 이 정도 하락은 구조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락이에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떨어지니까 더 이게 체감이 좀 크리티컬하게 오는 것 뿐이지, 반도체만 놓고 보고 뭐 코스피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질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우려하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우려되는 게 오히려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피, 특정 섹터나 종목들에 너무 편중되고 있는 이 시장이 훨씬 더 저는 걱정이에요. 반도체나 코스피는 떨어질만 합니다. 뭐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3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아래로 한번 무너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태 올라간 걸 생각해야죠. 몇백 프로씩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 뭐 볼 때만 해도 20만 원대, 10만 원대 했는데 지금 벌써 무슨 300만 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두 배 수준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 상승을 단기간에 그냥 뭐 1, 2년 안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 변동폭이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레버리지 상품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 큰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좋고, 저는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무 그냥 반도체, 소수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절대 신용이 올라가면서 그게 그냥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다른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돼 버리는 그런 계좌를 꾸리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이게 또
분산 투자를 한 분들도 할 말이 있는 이제 좀 그렇다고 상황이 좋은 게 아닌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는 다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하셔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좋아서 투자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직도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는 게 좀 저는 위험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거지 나중에 정상 궤도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섹터로 또다시 돈이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보기보다 반도체만 보기보다는 분산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잘 신경 써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와 좀 이후 지금까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89조 4천억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왔는데 성과급 충당금을 제외하면 110조까지도 이제 찍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저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제 삼성전자나 이번 메모리 반도체에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리스크로 꼽았거든요.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방에서 투자가 이제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거나 쉬어가고 반도체 지수도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걸 이제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론이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가는 듯 하다가 지난달 말부터 해서 주가를 좀 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7월 들어서면서 6월 말부터 좀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정이 좀 나오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메타에서 이제 뭐 메모리 남아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조미료를 쳐줘가지고 더 압박을 가했다지, 그게 이제 크리티컬한 상황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매물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방에서 투자가 위축되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에도 이번에 회사채 발행한다라고 어제 기사가 또 이제 떠가지고, 한창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아마존이 지금까지 이제 조달한 그 회사채라든지 채권 발행 규모만 하더라도 수백조로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올해 그 발행한 채권, 회사채 발행이나 이제 채권 발행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 규모로 이제 뭐 500조가 넘어가는 규모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라고 평가받는데 올해 2월에도 아마존 알파벳 추가로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더니 아마존 또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메타는 캐나다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전방에서 AI라든지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투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 들려왔지 이게 지금 축소되고 있는 구조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는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적을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꾸 돈만 쓰고 투자만 하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그래도 이렇게 할 생각이 있어 라는 정도 개념으로 저는 얘기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봐가지고 메타발 악재는 솔직히 좀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빠질 때 돼가지고 빠지는 건데 메타발 악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면 도대체 반도체는 왜 이렇게 빠지느냐 뭐 앞서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요소가 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적이 일단은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기적의 주식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선반영.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실적 발표했을 때는 이제 기대감 소멸로 빠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빠졌으면은 뭐 리밸런싱이니 뭐니 얘기하겠는데 미국도 빠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가능성이 큰 거라고 보고요. 이게 선반영을 이길 정도가 되려면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한 대로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 그거는 뭐 사실 특출날 게 없잖아요. 이미 다 기대했고 그만큼 주가도 올려놨고 반영을 해놨고 근데 만약에 역대 최대 실적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와요. 그럼 이거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그럼 주가는 끌어올릴 수 있었겠죠. 근데 딱 예상한 수준의 역대급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과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성장하는 실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그나마 예상치 수준으로 냈다고 했잖아요. LS 일렉트릭은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전년 대비 뭐 실적은 다 성장한 거였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LS 일렉트릭은. 근데 이만큼 기대치를 가져가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잘 나오는 거는 안 된다 해서 실망감에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예상대로만 나오니까 떨어지는 거죠. 박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전방에서 투자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LS 일렉트릭도 그 이후에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니까 주가는 그대로 또 정고점 뚫고 막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저는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타이밍을 잘 기회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하이닉스 ADR 상장과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말에 있고 말 전에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제 7월 중순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거든요, 바로 14일, 15일에 연달아서 물가지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17일에 이제 소비 데이터를 발표해요. 이제 소매 판매 지표랑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를 하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은 GDP의 대부분이 소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물가랑 소비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건 뭐 좀 확장해서 보자면 물가랑 경기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인 거거든요. 심지어 다음 주에는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신현송 새로운 그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빠른 시일 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주 주간이 대형 이벤트, 대형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주간이라 다음 주에 이제 그 발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7월 말에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7월 말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10일 이제 ADR 상장도 있잖아요. 이제 ADR 상장은 사실 막상 딱 상장을 하고 나서는 조금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이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가가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ADR 상장은 결국 프리미엄을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저는 한 8월 정도 되면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실적 발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또 SK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1등 포지션이라서 훨씬 더 좀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대가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뭐 기대를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나오겠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뭐 기대치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조금 더 잘 나오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K하이닉스에게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분위기가 그렇게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마이크론 정도의 프리미엄만 받아도 원래 SK하이닉스가 더 높은 레벨로 평가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더 많이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바라지도 않고 마이크론 정도만 받아도 사실상 지금보다도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미국 ADR 상장한 거랑 가격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고 그 격차가 벌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가격 차이가. 근데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ADR 상장하고 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프리미엄 부여받으면서 마이크론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한국 이제 그 SK하이닉스 주가도 어쨌든 이제 추종하면서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현 시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에 반도체 뭐 목표가 하향이니 투자 의견 하향이니 막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제가 이거는 SK하이닉스 주가 20만 원대인가 30만 원대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만한, 조심해야 될 만한 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성장은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 속도로 기울기가 속도가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좀 느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은 상승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성장이 지금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흔드는 다음에 굉장히 이제 전고점 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못 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해 보시면 뭐 과감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만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릴게요. 최근 변동성의 원인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꼽는 시선들이 좀 많은데 이 상장 폐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레버리지는 확실히 혼선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투심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이제 매도하게 되잖아요.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올라가니까 다 팔아버리고 SK하이닉스 몰빵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레버리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이쪽에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 매도세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하게 이제 매도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섹터나 종목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변동성도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을 좀 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요거는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근데 없애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가 또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걸로 인해서 혼선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 혼선을 주면서 주가를 흔들면 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무너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와서 주가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과하게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잘 이용을 해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뭐 2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 2배면은 막 60% 빠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열흘 만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0%를 경험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이나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하지 마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은 뭐 해칭으로 뭐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이런 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증시 하락이나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적정선에서 들어가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인버스 2배 인버스로 막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쪽으로 몰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SK하이닉스나 뭐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로 몰빵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는 주식 투자에서 하지 마시고 현금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는 AI 카테고리 안에서 다음 타자를 보는 방법이 있고 아예 AI를 벗어난 다른 섹터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섹터 안에서 다음에 수혜를 받을 만한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일단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있겠지만 인프라에 투자한다라는 항목으로 많이 지금 채권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AI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데이터 센터에만 투자하는 걸까? 메모리 반도체에만 돈이 들어가는 걸까?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프라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력 인프라라든지 에너지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어찌 보면 좀 슈퍼컴퓨터 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이런 앞에 컴퓨터 있고 이런데 이런 컴퓨터가 있으면은 좋죠. 근데 이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력이 부족해요. 에너지 부족해요. 못 돌려요.
1시간 돌리면 꺼야 돼요. 에너지 부족해서. 그럼 이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전력 쇼티지가 날 것이다. 이 우려가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빠지긴 하는데 수주라든지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타자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조정 주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AI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저는 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력 쇼티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 이거를 돌리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통신 쪽이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된 종목들 많죠. RFHIC나 대한강통신, 뭐 솔리드, 그다음 KMW, 뭐 OE솔루션 많은데 이런 통신 쪽을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에너지가 없으면 쓸 수가 없죠. 소형모듈 원자료, SMR.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나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상전력으로 평가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DTE 에너지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따오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랑 미국에서 공장도 지금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데이터 센터발 ESS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원전 ESS는 그냥 세트죠, 하나의.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태까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이거 뭐 구동을 시켜야 써야지 이게 뭐 좋은 거지. 쓰지도 못하고 전원이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생태계 안에서는 이런 섹터들을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최근 개인 그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 이게 투자 심리가 꺾인 신호라고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투심이 현재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달부터 겁을 엄청 줬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리밸런싱이다, 뭐 국민연금부터 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들 리밸런싱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좀 상당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전개하실 때 지금 투심이 한 차례 이제 꺾이면서 7월, 8월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매년 이제 그 여름 휴가철 시즌 이때는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여름 휴가 시즌 이후에 좀 시장이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회복되는 걸 보면서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갈무리하면서 가져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잖아요. 보통 중간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급변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중간선거 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중간선거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여름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는 있다. 이때를 잘 넘겨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없다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적절한 물량은 좀 담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너무 과하게 이쪽으로만 편중한 막 2배 레버리지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 그냥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본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다른 섹터보다 비중을 더 많이 들어가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균일하게 들어가거나 조금 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혼란스럽게 시장이 좀 위축될 때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품이 껴있는 가격도 아니죠. 특히 SK하이닉스는 ADR 상장하게 되면 프리미엄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죠. 시간차를 두고 이제 주가가 혼란이 좀 잦아들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혼란을 틈타서 주가 좀 조정이 나오면 뭐 7월에 국민연금 매도 폭탄이니 뭐 외국인 리밸런싱이니 하면서 사람들 겁줘가지고 지금 또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실적 성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일정 정도 들어가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섹터보다 비중을 많이 들어간다거나 몰빵한다거나 이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